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캠퍼 투캠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금리 인상과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주식이나 부동산 또 마찬가지겠죠. 언제쯤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난주에 뉴스와 정보를 들은 것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드려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내일 모레 미국 시간으로 11월 3일이면 금리가 한 번 더 오릅니다. 지금 3.25에서 0.75가 더 오른다 했으니까 4% 금리가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4% 되면은 하여튼 시장금리는 6에서 7% 수준이 이게 되겠죠. 6에서 7% 되면 엄청 지금도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또 한국도 지금 3%에서 한국은 올해 한 번 더 올릴 거고요. 금통위가 한 번 있으니까요. 미국은 11월, 12월, 2월 해서 두 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올릴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의 가운데에는 지금 일본이 있습니다. 왜 일본이냐고 많이들 처음에 저도 이 내용을 들을 때는 의아했었는데 결국은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일본 때문에 있습니다. 일단 외환 보유국 달러, 금리 인상과 함께 강달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미국이 제일 빠르게 올라가니까 금리가 제일 좋은 미국 달러가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반면에 우리나 대한민국 같은 금리가 조금 낮으면은 약간 반대로 원하는 약세를 보이죠. 오히려 반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저렴하게 한국 주식을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최근에 나온 M&A 대상으로 나온 기업들을 거의 미국 해외 자본에 대해서 다 가져간다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계산했을 때 1200원대보다 지금 거의 15% 이상 저렴하죠. 1100원대 했었죠. 2020년만 해도 그때보다 한 15%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들을 15% 이상 저렴하게 사는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왜 나왔냐면은 일본은 세계 외환 보유고 2위입니다. 달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거죠. 1위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은 달러로 3조 달러 이상 가지고 있고 일본은 2위인데 자 일본은 1조 3천억 가까이 3천억 달러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자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또 일본과 관련돼서 이 우려 때문에 금리가 무한정 올릴 수 없다는 내용이 지금 연결이 되는데요. 일본이 지금 일본은 일본의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뉴스 보면 알겠지만은 마이너스 0.1%입니다. 일본은 금리를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았고 몇 년이 아니죠.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1은 결론은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돈이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나 이런 걸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 거로 예상이 또 되고요. 만약에 그런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은 채권이 가격이 하락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하락이 하고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이 들고 있는 채권들도 하락하게 되면 결론은 부실채권 이처럼 엄청난 일본 금융기관들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지금 엔저 현상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그 달러 대비 한 10대 1 정도, 100대 1인가요? 예, 100대 1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엄청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엔화가 원화 1000원 대비 95엔인가요? 예,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지금 일본 여행 가기 한국 입장에서 보면 엄청 좋은 시기죠. 예, 그래서 일본 또 이렇게 엔저가 오면은 어쨌든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엔저를 막기 위해서 얼마 전에 60조를 풀어서 달러를 지금 사들였는데요.
그래도 달러를 풀었죠. 달러를 풀었는데 그래도 이제 효과가 없었습니다. 엔저를 막기 위해서 그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엔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금리가 무한정으로 계속 한 1%, 2%더 올라가는 시점이 오면은 일본은 지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그 갖고 있는 1조 2천억 달러로 가는 거의 2천조 가까운 만약에 채권을 시장에 풀어버리면은 미국 채권 시장도 붕괴가 될 수 있다고. 뭐 물론 일본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일본은 미국의 최고의 우방 국가라고 보여지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미국도 일본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어쨌든 그 자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럼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은 뭐 금리 인상이 답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항상 그 금리 인상으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뭐 명확하죠. 금리 인상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또 금리를 풀고 이거는 뭐 너무 또 2차원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결론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여기 미국에 거기서 지금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경기를 망가뜨리고 다시 또 유동성 풀어주고 이런 적절치지 않은 상황을 계속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함께 이제는 이제 미국 채권 시장도 붕괴를 우려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론은 2022년 연말이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뭐 만약에 2023년 초반에 1분기까지 또 오르더라도 아주 작은 금액으로 작은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주식 시장은 어쨌든 바닥이 지금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수개월이 지나면 최고 바닥이라고 뭐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는데 어쨌든 바닥이 어딜지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너무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도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분할 매수해서 좀 여유가 된다면은 또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떤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주 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지금 뭐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월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또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이런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뭐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최근에 오늘 보면은 한전기술이 11월 1일 기준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뭐 에너지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은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은 젊은 20대 인구들이 잘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쨌든 로봇 관련 사업이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주들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반도체도 어느 정도 이제 내년에 이제 보면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산을 하고 삼성전자는 뭐 감산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1분기까지 감산을 해서 이제 재고가 줄어들면은 2분기, 3분기가 뭐 늦어도 한 3, 4분기 정도는 뭐 늘겠죠. 생산량이 늘고 뭐 매출이 더 늘겠죠. 어쨌든 그럼 가격이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뭐 어쨌든 2분기까지 바닥을 다지고 뭐 올라가면은 그 전에 어쨌든 보면은 항상 반도체 종목들은 좀 더 선반영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해야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한 2분기, 3분기까지는 주식하기가 좋은 시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미리 선점하기가 좋은 시장이겠죠. 뭐 결과는 뭐 1년 뒤에 나올지 2년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일본이나 나머지 그 시장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2023년까지 조정을 가고 2024년부터는 어쨌든 뭐 안정기가 된다면은 2023년에 나오는 금매물들이나 뭐 원하는 가격에 혹시 가격대가 나온다면은 실거주 분들은 어쨌든 한번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뭐 그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무조건 뭐 20, 30% 그냥 30% 정도 만약에 빠진 곳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곳이 만약에 뭐 그 아파트에서 로얄동이든지 로얄층이 만약 혹시 나온다면은 그런 것도 잡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정기에는 뭐 너도 나도 뭐 쉽게 떨어지고 할 수도 있는데, 상승기에는 뭐 로얄동이 더 많이 오르죠. 사실 뭐 하락기에도 로얄층이 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뭐 다른 아파트 옆에 있는 같은 동 옆에 동 아파트처럼 같이 떨어진다면은, 급매물이 나온다면은 그런 거는 실거주 입장에서 참여를 해보는 것도, 어쨌든 내년, 그러니까 6개월 정도가 주식이 선 반영을 하죠. 그러면은 뭐 내년 1분기에 주식을 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내년도 하반기에는 부동산 실거주 입장에서는 뭐 진입하기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물론 금리가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약에 이렇게 일본 때문에 나오는 이 채권 시장에 대한,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붕괴 등으로 인해서 금리 올라가는 게 제약적일 거다라는 이게 현시가 된다면은, 물론 이렇게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해당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투자하는 캠퍼 재테크 이야기했고요. 다음에도 제가 아는 정보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투자하는 캠퍼 투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